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사법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군법을 적용해서 그 위법성, 적법성, 또 권리관계 이런 것을 따져주는 것을 군사법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주는 것이죠. 이번에 그 군사법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도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지게 되는데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말하는 1심을 군에서는 보통군사법원이라고 그러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 2심을 군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3심은 대법원, 군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심, 즉 고등군사법원을 별도로 군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회에서 2심부터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 보통군사법원도 유지는 하지만 성범죄, 사망사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저질러져서 군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민간법원에서 다루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두 번째는 관할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장관급 지휘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기소 여부를 할 때 확인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사단장 할 때도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법무참모가 저한테 와서 사단장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를 하겠습니다. 또 사단장님 이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불기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법무참모의 의견에 이견을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는 봤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법무참모의 어떤 건의라든지 법 적용에 있어서 항상 존중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관인데 이 재판을 할 때 그 재판관을 현역 군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인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이 생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제대로 적용을 못하거나 오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과연 1심 보통군사법원이 군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저는 민간법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으로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속 시원한 그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군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군기 유지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의 적법성을 따져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이 옳았냐 틀렸느냐. 세 번째는 군인의 품행입니다. 자, 여러분 군기 유지라는 건 뭡니까? 엄정한 군기가 유지돼야 생사가 갈리는 전장 상황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명령의 적법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 명령이 적법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림슨 타이드 그리고 케인호의 반란이라는 두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 지휘관들이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두부 못 자르듯이 이거는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두 영화의 배경이 해군한테 있는데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출항하고 나면 모든 책임이 함장한테 있습니다. 함장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의 적법성을 하여튼 이거 따져줘야 된다. 세 번째 품행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긴 군인, 담배 피고 가는 군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연애자가 군인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연애자가 군인이 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이 지금 동성연애자를 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법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현재 법으로서는 동성연애자를 군에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동성연애자로 확인이 된 사람이 군 생활하기는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따질 우리 민간 법원에 계신 재판하시는 판사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기 유지, 명령의 적법성, 그리고 군인의 품행,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결국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성범죄, 사망사고, 또 민간으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군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오부합동조사라는 걸 합니다. 군사 경찰은 뭐 물론이고 검찰, 또 참모 개통, 기무, 감찰 와가지고 우리 군은 별건 수사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안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를, 특히 그 지휘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는 이런 중요 사건이 일어나면 부대가 덜컹하고 임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군의 특성이나 군의 임무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일반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대는 제가 보기에는 임무 수행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잘 준비하셔서 군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특성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부대가 현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임무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통상 지휘관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휘관인 경우에는 보직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 보직해임을 시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지휘관으로서의 부담을 덜고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지휘관 하다가 보직해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군 생활은 또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균형을 수사하시는 분들이 잘 고려해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피해자와, 즉 어떤 손해를 보신 분, 또 가해자, 피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굉장히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일반 법원은 판사하고 검사하고 마주치는 일이 있고 뭐 한 울타리에 있지만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울타리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군은 틀립니다. 우리 군은 검찰이나 군 판사나 같은 사무실에 있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군 검찰이 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연중에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 피의자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미결수나 기결수나 상당수가 장호원에 내려가 있습니다. 장호원에서 거기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호원에 가 있으면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가 장호원에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차가 안 막혀도 4시간입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 뭐 1시간, 2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이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서 제대로 된 변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도 장호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 광주 이런 데에 위치를 시켜서 거기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사법제도가 군의 손에 떠나는 것은 참 저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인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수사하시는 분들, 또 재판하시는 분들 군의 특성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이렇게 됐는데 피해자 못지않게 피의자들도 완전한 유죄 확정이 나거나 또는 무죄가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의 그런 인권도 보호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